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정말 아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저는 평생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죠. 큰딸 미숙이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논밭 면마지기로 근근히 생활하며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나 치며 사는 게 전부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나가서 고추 따고 우이 따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노인정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런데 3개월 전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덕 씨, 순덕 씨. 노인정 친구 영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요. 왜 그래 영자야? 무슨 일이야? 순덕 씨 큰일 났어요. 순덕 씨 오빠가 세상 떠나셨대요. 뭐? 내 오빠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화투패가 바닥에 떨어졌죠. 제겐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박철수. 50년 전 제가 20살 때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간 오빠였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옛날로 돌아가야 해요. 1974년 그해 봄이었어요. 저는 20살이었고 오빠는 26이었죠.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로 근근히 살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어요.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마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났었죠. 서울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집안 형편이. 아버지, 제가 서울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제발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남이 집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날 밤 오빠는 집을 나갔어요. 새벽에 몰래요. 짐도 안 챙기고요.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셨어요. 그놈을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철수야. 우리 철수야. 하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설에도 추석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부모님 장례식에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그런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니. 영자야, 그래서 장례식은 어디서 하는데? 그게 서울 어디래요? 근데 순덕 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땀이 뻘뻘 흐르고 있었어요. 오빠가 재벌이었대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고.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순덕 씨한테 유산이 8억 넘게 온대요. 8억.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돈이었어요. 저는 한 달에 70만 원으로 살아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비 합쳐서요. 8억이면 제가 100년을 살아도 못 보는 돈이에요. 영자야,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었어? 장터에서 들었어. 다들 그 얘기로 난리야. 순덕이네 대박 났다고. 저는 그날 노인정에서 집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술렁술렁했어요. 설마 진짜일까? 그날 저녁 딸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들었어요? 큰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응. 나도 들었어. 엄마 유산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들었어. 근데 믿어지니? 5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오빠가 갑자기 재벌이었다니. 저도 이상해요. 근데 법무법인에서 공식 서류가 왔대요. 엄마 앞으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류? 네. 내일 동네 이장님이 가져다 주신대요.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8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오빠가 그렇게 성공했을까?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의심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8억이면 딸한테도 주고 아들한테도 주고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장님이 왔어요. 순덕 씨, 이거 서울에서 온 등기 우편이에요. 법무법인 5에서 왔네. 봉투를 받았어요. 두툼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마침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화려한 로고가 박힌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유산 상속 안내문. 고인 박철수 1948년생 마이너스 2024년 사망. 유족 박순덕 실제 여동생. 상속 재산 약 8억 3천만 원 부동산 현금. 담당 변호사 김태준. 서류 하단에는 법무법인 도장과 김태준 변호사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어머 진짜네? 이장님이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순덕 씨 대박이네.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하늘이 복을 주시나 봐. 이장님, 이거 진짜일까요? 글쎄요. 서류도 있고 도장도 있는 걸 보니까 진짜 같긴 한데. 이장님도 신기한 듯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서류에는 오빠가 운영했다는 회사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요건설. 강남에 본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남긴 재산 목록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이 시세 6억 원. 예금 및 적금 2억 3천만 원. 자동차 및 기타 동산 3천만 원. 미술품 및 골동품 2천만 원. 합계 8억 3천만 원.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순덕 씨, 이거 진짜면 대단한 건데. 그러게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오빠가 왜 갑자기 저한테 8억을 남긴 걸까요? 이장님이 가고 나서 저는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끝까지요. 마지막 장에 오빠의 유언이 적혀 있었어요. 나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박순덕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5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 항상 고향과 가족이 그리웠다. 순덕아, 용서해다오. 눈물이 났어요. 오빠 글씨였을까요? 아니면 타이핑한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 글을 읽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빠? 그래도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오후 저는 노인정에 갔어요.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순덕아, 진짜래? 8억이래? 대박이다. 순덕아, 나중에 밥 한번 쏴라.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어떤 친구는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순덕아, 근데 조심해야 돼. 할미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왜?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 유산 있다고 속여서 돈 뜯어내는 놈들. 그래도 서류도 있고. 서류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내가 TV에서 봤는데 가짜 변호사들이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정말요? 응. 조심해. 확실히 확인하고. 할미 말이 맞았어요. 조심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미수가 서류 받았어. 정말요? 뭐래요? 오빠가 8억을 남겼대. 강남 아파트랑 예금이랑. 엄마, 그거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알아봅시다. 알았어. 이틀 뒤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고추를 따고 있었죠. 그때 동네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제네시스였어요.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차였죠. 차가 제 집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말쑥한 남자였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저기요. 남자가 밭에 있는 저를 봤어요. 네? 혹시 박순덕 여사님 댁이 어디신가요? 제가 박순덕인데요. 아, 여사님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다가왔어요. 밭둑을 조심조심 걸어서요. 저는 법무법인 5의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김태준 변호사 법무법인 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XXX. 명함은 반짝반짝 광이 났어요. 고급스러워 보였죠. 아, 변호사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집으로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씻고 김태준을 집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혔죠.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태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여사님, 고인이신 박철수 씨의 유산 정리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변호사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잖아요. 유산이 워낙 고액이라 직접 찾아뵙고 절차를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았어요. 여사님, 혹시 고인과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나요? 50년 전이에요. 그때 오빠가 집을 나간 뒤로는. 아, 그렇군요. 그럼 고인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네, 전혀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께서는 서울에서 중견건설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우건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회사는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요?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지만 고인 개인 재산은 남아 있었죠. 김태준은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첫째,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84이. 시세가 약 6억 원입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깔끔한 아파트 사진이었어요. 둘째, 은행 예금 2억 3천만 원. 여기 통장 사본입니다. 통장 사본도 보여줬어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셋째, 자동차와 기타 동산. 약 3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럼 정말 8억이 넘네요. 네, 정확히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진짜였어요. 오빠가 정말 그렇게 큰 재산을 남긴 거예요. 근데 여사님. 김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요? 고인이 빚을 남기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빚이요? 네. 회사가 부도나면서 개인 연대보증을 서셨거든요. 약 3억 정도입니다. 3억이요? 네. 원래대로라면 여사님이 유산을 받으실 때 그 빚도 함께 물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저도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3억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 모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이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쉽게 말하면 유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럼 여사님은 약 5억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와. 그래도 엄청난 돈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전 3억 안 갚아도 돼요. 네.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김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다만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요? 네. 고인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태준이 급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근데 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김태준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절차 비용 포함해서 1억 정도입니다. 1억.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억이요? 네. 한정 승인은 복잡한 법적 절차예요. 법원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채권자 통지 비용,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그 정도 듭니다. 그럼
제가 받는 건 4억이네요. 네. 하지만 한정승인 안 하시면 빚 3억을 여사님이 다 갚으셔야 해요. 그럼 5억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한정승인 하시는 게 손해예요. 1억 내고 4억 받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김태준의 논리는 그럴듯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1억 내도 4억이 남잖아. 안 하면 5억인데 빚 3억 갚으면 결국 2억밖에 안 남고.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컸어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 1억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계약금으로 3천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나머지는 유산 받으실 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3천만 원이요? 네. 오늘 계약서 쓰시고 다음 주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준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금요? 네. 시간이 없어요. 한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거든요. 저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꺼내서 봤지만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사님, 걱정 마세요. 이건 표준 계약서예요. 법무법인에서 쓰는 양식이고요. 그래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급하게 서명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제가 딸한테 물어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김태준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딸분이요? 네. 우리 딸이 서울에서 교사하거든요. 똑똑해요. 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러시면 시간이. 괜찮아요. 딸이 이번 주말에 내려와요. 그때 같이 상의하고 결정할게요. 여사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괜찮아요. 며칠 있으면 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태준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김태준은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어요. 여사님, 명함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았어요. 반짝반짝 광이 났어요. 김태준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짜일까? 아니면 사기일까? 그날 저녁 딸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오늘 변호사가 왔었어.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요? 큰아버지 유산 정리하는 변호사래. 김태준이라고. 엄마,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요즘 상속 사기가 엄청 많대요. 가짜 변호사들이 유산 있는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선금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서류도 있고 명함도 있던데. 엄마, 그런 거 요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 전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알았어. 걱정 마. 엄마, 진짜 조심하세요. 돈 한 푼도 보내지 마시고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김태준이 준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진짜 변호사일까?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갔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순덕아. 영자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순덕아, 너 조심해야 한다. 왜? 아까 장터에서 들었는데 옆 동네 박씨 할매도 똑같은 일 당했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똑같은 일이라니? 오빠가 세상 떠났다고 유산 온다고 서울에서 변호사가 찾아왔다나? 돈 1억 먼저 내고 유산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기였대. 오빠는 이미 20년 전에 죽었고 유산도 없었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덕아, 너도 속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 빨리 확인해봐. 경찰에 신고하든지 뭐든 해야 돼.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아, 진짜 조심해.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TV에서 봤는데 가짜 서류도 진짜처럼 만들고 가짜 명함도 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영자야, 나 어떡해. 일단 확인부터 해. 내 오빠가 정말 죽었는지부터. 어떻게 확인해? 면사무소 가봐. 호적 조회하면 알 수 있어.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곧바로 면사무소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저기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 호적 조회 좀 하고 싶은데요. 호적 조회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제 주민등록증을 건넸어요. 누구 호적을 보실 건가요? 제 오빠요. 박철수. 1948년생이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키보드 소리가 딱딱딱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살아계셨으면. 할머니.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이상했어요. 왜요? 뭐가 나왔어요? 박철수 씨. 2003년에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있네요. 네?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3년 5월 3일. 서울 송파구에서 사망 신고가 접수됐네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럼 3개월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네. 20년 전이요. 유산은요? 유산도 없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더 검색했어요. 사망 당시 재산 신고 내역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김태준. 그 새끼가 날 속인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수가.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큰아버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네? 지금 면사무소에서 호적 확인했어. 2003년에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있대. 유산도 없고. 엄마. 그럼 완전히 사기네요. 응. 김태준 그 새끼가 날 속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도 났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알았어. 빨리 와. 엄마 그 사람한테 돈 보내지 않았죠? 아니 안 보냈어. 다행히. 다행이다. 엄마 집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이 시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면사무소를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내가 하마터면 3천만 원을 보낼 뻔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김태준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 그냥 했으면. 아찔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김태준이 준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오빠 사망 날짜가 2024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호적에는 2003년이라고 나왔어요. 완전히 다른 날짜였죠. 그리고 법무법인 도장도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진짜 도장이 아니라 프린터로 찍은 것 같았어요. 이걸 왜 못 봤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2시간 뒤 딸 미숙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미숙아. 저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돈은 안 보냈어.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서류 좀 볼게요. 미숙이는 김태준이 준 서류들을 꼼꼼히 봤어요. 엄마 이거 완전 가짜예요. 어떻게 알아? 여기 봐요. 법무법인 등록번호가 이상해요. 그리고 변호사 등록번호도 없어요. 진짜 변호사 서류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럼 김태준은 가짜 변호사야? 네. 100% 가짜예요. 미숙이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엄마 여기 봐요.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예요. 여기서 변호사 검색할 수 있어요. 미숙이가 김태준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 연건. 없어요. 김태준이라는 변호사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완전히 사기꾼이네. 네. 엄마, 지금 당장 경찰서 가요. 우리는 바로 면소재지 지구대로 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경찰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속 사기당할 뻔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김태준에게서 받은 서류, 명함,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확인한 호적 내용까지요. 경찰관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 요즘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혹시 녹음이나 녹화 같은 건 없으세요?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범인이 다시 연락 오면 그때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범인이 다시 연락 오면 그때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 사람이 다시 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현장에서 체포해야 확실합니다. 경찰관이 제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제가 담당 형사님께 연락드릴게요. 곧 연락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김태준이 다시 연락 오면 제가 녹음할게요. 어떻게? 제 핸드폰으로요. 제가 숨어서 녹음할게요. 그래도 될까? 네. 증거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미숙이는 제 집에서 잤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여사님, 저 김태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숙이가 제 옆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어요. 아, 변호사님. 여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계약서 작성하실 건가요? 네. 근데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오빠가 정말 3개월 전에 돌아가신 게 맞나요? 김태준이 잠깐 침묵했어요. 네,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5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남겼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서요. 여사님, 고인께서 평생 여동생을 그리워하셨답니다. 유언장에도 써놓으셨어요. 김태준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수수료 1억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오늘 계약금으로 3천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유산 받으실 때 정산하고요. 3천만 원을 오늘요? 네.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한정 승인 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사님, 지금 안 하시면 3개월 기한 지나서 한정 승인 못 합니다. 그럼 빚 3억을 다 갚으셔야 해요. 알겠어요? 3억이에요. 김태준 목소리가 조급해졌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요? 제가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해 주세요. 알겠어요. 꼭 입금하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미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완벽하게 녹음됐어요. 이제 어떻게? 경찰 아저씨한테 보내드려요. 미숙이는 녹음 파일을 경찰관한테 보냈어요. 10분 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네. 할머니, 김태준한테 다시 전화하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돈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요. 맞나요? 네. 그래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복하고 있다가 잡을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태준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네, 여사님. 입금하셨어요? 아직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은행 가는 게 좀 어려워서. 혹시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드려도 될까요? 현금으로요? 네.
3천만 원 집에 있거든요. 김태준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럼 제가 직접 받으러 가죠. 정말요? 고마워요. 오늘 오후 2시에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경찰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온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1시쯤 가서 잠복하고 있을게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후 1시 경찰 3명이 왔어요.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밖에 숨어 있을게요. 할머니는 김태준을 집으로 안내하세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하면 가방에 있어요 하고 가방을 가지러 가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경찰들은 집 뒤편과 담 너머에 숨었어요. 오후 2시. 검은색 제네시스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숨이 가빠왔어요. 차가 제 집 앞에 섰어요. 김태준이 내렸어요.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여사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네. 김태준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여사님, 돈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변호사님, 차 좀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돈만 주시면 바로 가야 해요.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안방에 있어요. 저는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뭐야? 김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 한 명이 재빨리 김태준을 붙잡았어요. 김태준 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놔요. 이게 무슨 짓이야? 김태준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경찰 2명이 김태준을 제압했어요. 여기 뭐가 있나? 경찰이 김태준 가방을 뒤졌어요.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가짜 법무법인 서류, 가짜 도장, 그리고 이게 뭡니까? 다른 노인들 명단이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피해자인가요? 경찰이 물었어요. 김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이 김태준을 차에 태웠어요. 수갑을 채워서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할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차가 떠났어요. 김태준을 태우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 미숙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눈물이 났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김태준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누구예요? 본명은 박민수. 45세. 전과 팔범입니다. 전과요? 네. 전부 사기죄예요. 특히 노인 대상 사기로만 6건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할머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김태준. 아니, 박민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조직이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 조직이에요. 총 5명이 한 팀으로 움직였어요. 경찰이 설명했어요. 첫 번째, 정보 수집체.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아내요. 두 번째, 서류 제작체. 가짜 법무법인 서류를 만들어요. 세 번째, 실행범. 박민수처럼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요. 네 번째, 자금 세탁체. 받은 돈을 빼돌려요. 다섯 번째, 총체. 모든 걸 지휘해요. 이들은 전국을 돌며 10명 이상을 속였어요. 10명이요? 네. 피해 금액만 20억 원입니다. 세상에. 할머니 덕분에 전부 검거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요?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인들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행이네요.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떨렸어요. 증인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십니까? 저한테 법무법인 변호사라고 속이고 찾아왔어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한정 승인 비용이라면서요. 실제로 돈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딸이 말려서 안 줬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민수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만약 혼자 살았다면, 딸이 없었다면 3천만 원을 보냈을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70 넘은 노인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양심이 없는 건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박민수 할 말 있습니까? 박민수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민수 사기죄로 징역 7년에 처한다. 공범 김영애 징역 5년. 공범 이준호 징역 5년. 공범 최수진 징역 4년. 총책 강대식 징역 10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저도 손뼉을 쳤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옆 동네 사는 박경자예요. 저도 박민수한테 당할 뻔했는데 할머니가 신고하셔서 저도 구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딸 덕분에 안 당한 거예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할머니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요. 박경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다행이야. 내가 말려줘서. 엄마도 대단하세요. 혼자 결정 안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요. 그래도 만약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며칠 뒤 노인정에 갔어요. 친구들이 저를 반겼어요. 순덕아. 순덕씨 정말 대단하더라. TV 뉴스에서 봤어. TV에 나왔어요? 응. 할머니가 사기단 잡았다고.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뉴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상도의 한 70대 여성이 상속 사기단을 신고해 전원 검거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제가 뉴스에 나오다니요. 순덕아, 너 진짜 대단해. 영자가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무서웠어. 떨렸고. 그래도 신고한 거잖아. 나 같았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맞아. 순덕이가 용감했어. 친구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쑥스러웠어요. 근데 순덕아, 오빠 유산은 정말 없었어? 응. 2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 유산도 없었고. 아이고. 그래도 사기 안 당한 게 어디야. 맞아.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 사진을 꺼냈어요. 어릴 적 오빠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오빠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빠? 20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미안해. 몰랐어. 사진 속 오빠가 웃고 있었어요. 오빠 서울에서 잘 살았어? 행복했어? 대답은 없었어요. 오빠가 재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빠는 오빠야. 내 오빠.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오빠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오빠가 말했어요. 순덕아, 미안해. 연락 못해서. 오빠 괜찮아. 나도 이해해. 순덕아, 너 잘 살았어? 행복했어? 응.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름 행복했어.
다행이다. 나도 행복했어. 오빠 서울에서 뭐 했어? 이것저것. 공장도 다니고 식당도 했고. 재벌은 아니었지? 재벌은 무슨.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그래도 괜찮아. 오빠가 평범하게 산 것도 좋아. 꿈속에서 오빠가 웃었어요. 순덕아, 조심해서 살아. 나쁜 사람 많아. 응, 알았어. 오빠도 잘 쉬어. 그래. 안녕, 순덕아. 안녕, 오빠. 꿈에서 깨어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빠, 잘 가. 며칠 뒤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범인들 재산 압류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일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할머니는 실제 피해를 안 입으셨지만 신고해 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할머니, 경찰청에서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받으시겠어요? 감사패요? 네. 할머니 용기 덕분에 대형 사기단을 검거할 수 있었거든요. 에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감사패를 받기로 했어요. 2주 뒤 면사무소 강당에서 작은 시상식이 열렸어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경찰서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박순덕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박순덕 여사님은 상속 사기 조직의 범행을 신고하여 대형 사기단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사님의 용기와 시민 정신에 감사드리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서장님이 감사패를 건네셨어요. 감사패. 박순덕 여사. 여사님의 용기 있는 신고로 사기 조직이 검거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순덕 씨 대단해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박순덕 할머니 만세. 쑥스러웠지만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감사패를 거실에 걸었어요. 오빠 사진 옆에요. 오빠 봐. 내가 상도 받았어. 사진 속 오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딸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오늘 상 받았어. 진짜요?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용감하셨던 거죠. 그래도 내가 말려줘서 다행이야. 엄마,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이런 사기꾼들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알았어. 이제는 조심할게. 며칠 뒤 노인정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와서 사기 예방 교육을 해줬어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상속 사기,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수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영자가 물었어요. 첫째, 의심하세요. 갑자기 큰 돈이 온다는 얘기는 99% 사기예요. 둘째, 확인하세요. 호적, 등기부, 변호사 등록 여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넷째, 신고하세요. 이상하면 바로 112에 전화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마을에 박순덕 여사님 계시죠? 경찰관이 저를 가리켰어요. 네, 저요. 여사님이 좋은 본보기가 되셨어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가족에게 물어보고 신고하셨잖아요. 에이, 쑥스러웠어요. 여러분도 순덕 여사님처럼 하세요. 그럼 안 당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친구들이 저한테 왔어요. 순덕아, 너 진짜 유명해졌다. 그러게. 경찰 아저씨가 본보기래. 우리도 순덕이처럼 조심해야겠어. 저는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어요. 피해 배상금 지급 안내. 안녕하십니까?
상속 사기 사건 관련하여 범인들의 재산을 압류한가 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께서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으시나 사건 해결에 기여하신 바가 크므로 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00만 원? 저는 놀랐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미수가 법원에서 300만 원 준대. 진짜요? 신고 포상금인가 봐요. 이거 받아도 돼? 당연하죠. 엄마가 사기단 잡으셨잖아요. 그래도 엄마 받으세요. 엄마 용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일주일 뒤 정말로 제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딸한테 50만 원, 아들한테 50만 원을 보냈어요. 엄마 왜 보내세요? 너희 덕분에 받은 돈이니까. 엄마. 받아. 엄마 마음이야. 나머지 200만 원은 노인정에 기부했어요. 순덕 씨 이거 왜? 우리 노인정 시설 좀 개선하는데 쓰세요. 에어컨도 낡았잖아요. 순덕 씨.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평생 일기를 안 썼는데 이 일은 기록하고 싶었어요. 2024년. 나는 상속 사기를 당할 뻔했다. 오빠가 8억을 남겼다는 거짓말에 속을 뻔했다. 하지만 딸 덕분에 그리고 내 의심 덕분에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김태준 아니 박민수라는 사기꾼은 징역 7년을 받았다.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감옥에 갔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았다. 나는 감사패도 받았고 신고 포상금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용기를 냈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도 약해 보여도 나는 싸울 수 있다.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일을 통해 배웠다. 의심하는 것, 확인하는 것, 신고하는 것. 이것들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왔어요. 밭에서 일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20대쯤 돼 보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신문사 기자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 이야기를요? 네. 상속 사기단을 신고하신 거요. 정말 멋진 이야기잖아요.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건지. 대단해요. 많은 노인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기자는 저를 인터뷰했어요. 1시간 넘겨. 할머니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떨렸고요. 그런데도 신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당하면 다른 사람도 당할 것 같았어요. 그게 싫었어요. 멋지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칠 뒤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70대 할머니 사기단 잡아내다.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나오다니. 친구들이 신문을 보고 전화했어요. 순덕아, 신문 봤어. 진짜 대박이다. 우리 순덕이가 유명인이 됐네. 저는 웃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추석이었어요. 딸과 아들이 모두 집에 왔어요. 엄마, 어서 와. 손주들도 왔어요. 미숙이 딸 지은이, 준호 아들 민규. 할매, 우리 지은이 민규 왔네. 많이 컸네. 할매 유명해요. 뭐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매 얘기해 줬어요. 사기꾼 잡았다고. 그래? 할매 멋있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안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건강하고. 조심하고 계시죠? 응. 이제는 뭐든지 의심부터 해. 잘하셨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에이 뭐. 엄마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아무리 급해도 확인해야 한다는 거요. 맞아요.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사기 조심하라고.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다들 조심해야 해. 저는 손주들을 봤어요. 지은아, 민규야. 네, 할매. 너희도 크면 조심해야 해. 나쁜 사람 많아. 네, 할매.
의심하고 확인하고 어른한테 물어보고 신고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잠든 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용감해졌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안 당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20년 전에 가셨더라고요. 유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오빠는 오빠니까요. 달이 화냈어요. 이틀 뒤 명절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자주 올게요. 응.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강해졌어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살아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덕아, 올해 정말 많은 일 있었다. 그러게. 너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 조심하는 법. 맞아. 이제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려. 나도. 유산 온다는 소리 들으면 바로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래, 우리 다 조심하자.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어요. 올해도 다 갔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기를 당할 뻔하고 신고하고 사기단을 잡고 상도 받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배웠어요.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의심하고 확인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신고하는 게 용기라는 것. 가족과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셨죠? 저는 박순덕이에요. 올해 73이에요. 3개월 전 저는 상속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8억이라는 큰 돈이 온다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의심했어요. 확인했어요.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신고했어요. 덕분에 사기단을 잡을 수 있었어요.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았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항상요. 갑자기 큰 돈이 온다는 얘기는 99% 사기예요.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이상하면 신고하세요. 112에 전화하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용기예요. 나이가 많아서. 혼자 사니까. 약해서.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도 강해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법이 우리 편이에요. 경찰이 도와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했어요. 73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딸이 말려줘서 제가 사기 안 당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저를 도와준 경찰관들, 법원 사람들, 기자, 친구들.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끝.